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구입니다. 자, 원주 지역이 오늘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아서 따뜻하게 했습니다. 또 일교차가 크죠. 이런 가운데 또 황사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런 만큼 호흡기 건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 구름이 많고 또 역시 일교차가 큰 날씨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원주 산악자전거 프로그램이 해마다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원주 57 문화의 역사를 맡는 사람들 전시회가 개막했죠. 그 전시회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4월 2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아카데미 국장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처리를 놓고 갈등하면서 원주시의회가 파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의회 심의 등 사전 절차 없이 국장 철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이틀째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출석위원들이 과반이한데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고, 이 반면 문화도시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만 참석해서 아카데미 국장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가결했습니다. 이 정부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최근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까지 대학으로부터 예비 지정 신청을 받아 6월엔 예비 지정 대학 15곳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글로컬 대학을 30개 내외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1도 1국립대를 통한 글로컬 대학 도전을 공식화했고, 다른 대학들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환경부에 올해 무공해차 지원한 브랜드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50억 원과 민자 97억 원을 확보해 올해 7월까지 춘천과 동해 등 14개 시군에 전기차 충전기 2077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회가 당초 19일이었죠.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은 무산되었어요. 이런 가운데 또 국회가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해서요, 이 정부와 강원도 간의 권한 이양 폭에 대해서 합의를 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강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와 강원도는 무려 101번에 걸쳐서 특례와 권한이양 방안 그리고 수준 등을 논의해 왔는데요. 법안에 담겨 있는 그 입법 과제 중에서 핵심은 살리고 좀 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장기 과제로 전환하는 등 통 큰 양보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실의 중재에 따라서 강원도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에 이어서 지난 18일에는 실무 차원의 입법 설명회를 열었고요. 또 지난 13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10일에는 산림청과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강원특별법 발의 이후에 강원도와 14개 정부부처 간의 협상은 101차례에 걸쳐서 이뤄지게 됐는데요. 가장 많이 만난 부처는 행정안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무부처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산림청과 환경부와도 주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과 산림 분야의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차가 크고 또 치열한 협상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요, 정부 부처 반대로 개정안의 원안 사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또 예상도 있군요.
네, 지금 현재 25개의 법안에 137개의 조문 그리고 50개의 입법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개정안 중에서 군사, 환경, 산림, 농지 분야 4대 규제 완화와 관련된 과제를 최대한 살리는 안이 현실적인 목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행안위 법안 소위까지 지금 현재 남은 3주간 강원도와 부처 간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도청의 국회 일정을 핑계댈 게 아니다. 정부 부처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국회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법안의 논스톱 통과를 위한 강원도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는 국무총리실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의 대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와의 협의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많은 장관들을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원도 관계자는 일부 의견이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협상안이 긴박하게 오가고 있는데 협상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강원도가 또 정부와 여러 가지 부분들 조율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김진태 지사 또 국회를 방문했어요.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6월 11일에 출범을 하는데 그 전에 이 전부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강조하고 있군요. 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9일에 예정했었던 그 공청회를 무산을 시켰는데요.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특별법과 관련된 공청회 일정과 법안 소위 심사 뭐 이런 추후에 나오게 될 그 일정들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데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6월 11일 출범 전에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반드시 이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한데요. 김진태 지사는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로 만나서 신속한 법안 처리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먼저 김교흠 의원을 만난 직후에 김교흠 의원이 5월 중에 행안위 전체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또 전체 회의 전에 진행될 공청회 또한 5월 초에 개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행안위 소위가 열리기 전에 정부와의 협의를 마쳐서 심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뜻도 전달했다면서 5월 중에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법안은 허영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했었는데 허영 의원도 또 김경훈 위원장과 자리를 함께 했군요. 네, 지금 현재 허영 의원도 그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간사인 김교흠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김진태 지사가 김교흠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 허영 국회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여야 갈등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도 비쳤는데요.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가 되면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 중에서 토론 등의 절차가 사실상 생략돼서 빠르게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이 법안인 만큼 무쟁점으로 처리될 것이 유력합니다. 또 이어서 가진 이만희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김 지사는 무쟁점 법안으로 5월 전체 회의 상정 등을 포함한 의사 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겠다라는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행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의사는 확인해 놓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공청회가 있고 또 법안 소위 심사, 전체 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 본회의 통과 등 5개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사태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늘고 있는데, 근데 이 사태와 이게 무슨 상관이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10여 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왔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죠. 동해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인천의 전세 사기 사태가 지금 현재 동해까지 미치고 있는 건데요. 네. 망상 1지구 국제 복합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동해 ECT 그 업체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면서 조직적인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모 씨가 세운 특수목적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망상 1지구의 동해 ECT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231필지는 경매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해 ECT는 S건설을 운영하던 남씨가 2017년 8월에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으로 설립 후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동해시 망상동 토지 175만 제곱미터를 경매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 이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인 사업 부지의 50% 이상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2018년 11월 340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자 6,600억 원을 들여서 국제 복합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로 지금 현재 동해 ECT를 선정해 놓은 상황인데요. 회사 측은 2021년 8월 필리핀 재계 13위권의 기업과 2025년까지 4년 동안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국제학교와 특성화 대학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복합도시를 청사진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잔여 부지 165만 제곱미터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지금 망상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참 이걸 대단하다고 해야 됩니까? 참 어쩔 리가 없군요. 이런 가운데 수년간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달라. 이미 이런 요청이 계속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동해에서 굉장히 큰 현안인데요. 동해시 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단체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 당시부터 동해 ECT의 재정 능력을 의심하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도 동해 ECT의 투자 능력에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범대에는 특히 이 S건설의 자본금이 70억 원에 불과한 데다가 143억 8천만 원에 낙찰받은 골프장 부지 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또 뒤늦게 잔금을 치렀고 이 부지 또한 제2금융권 10곳의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이 됐다면서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시는 사업자 선정과 개발 계획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망상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미뤄온 상태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사업 시행은 이 업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워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사업자 교체 작업이 시작되었다고요? 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요,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인 동해 ECT를 교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연내 시행자를 새롭게 선정하고 공동주택 개발 위주인 사업 계획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청 관계자는 빠르면 5월, 6월께 첫 경매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경매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 지위를 상실하게 돼서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동해 ECT 측은 구속된 남씨를 대신해서 최근 대표이사를 변경했는데요. 동해 ECT 관계자는 경매 자금을 마련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동해 ECT를 정상화해서 지분을 매각하고 인천 사채도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투자자도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자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10여 년 동안 동해 지역에 개발 사업이 지금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네. 지역 주민들은 1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도의 허점도 있네요. 경매를 통해서 또 부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니 또 사업 시행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는 산림 레포츠 확대를 위해서요 산악자전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올해 또 이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최초로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이 원주시에 있다고 하는데 또 함께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좀 시설 또 프로그램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원주는 산림 레저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산악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 산악자전거는 산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레저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악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조작법도 조금 다르고 또 장비도 워낙 고가라 쉽게 타볼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요. 이 산악자전거를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원주시가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체험은 산악자전거 파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신림에 위치한 이 산악자전거 파크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악자전거 복합 체험시설입니다.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부터 또 동호인들을 위한 코스,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속도를 내면서 또 스릴까지 만끽할 수 있는 전용 코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산악자전거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산림과 장민호 주무관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는 안전하게 아주 기초적인 스탠딩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서 밸런스를 잡는 교육, 좀 위험하지 않은 교육부터 시작을 하고 안전장구는 다 모두 안전하게 착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악자전거는 밸런스를 잡는 전신운동뿐만 아니라 또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힐링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 취미입니다. 또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에 오셔서 체험을 하시면 또 산악자전거의 색다른 매력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악자전거 체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올해 이 산악자전거 체험 교육 신청 인원이 작년 같은 시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실내 자전거 체험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현직 산악자전거 선수들이 강습을 진행하는데요. 이론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 실제 산악자전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랑 생김새는 같지만 사용법이 조금씩 달라서 명칭이나 기본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리고 파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악자전거를 타볼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탈 때 많이 사용하는 기술인 스탠딩 기술, 서서 자전거를 타는 기술부터 또 산악자전거로 지형을 활용해서 라이딩하는 여러 가지 팁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양한 학교에서도 체험장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험을 즐기는 수강 학생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처음에 쉬울 것 같았지만 많이 어려웠어요. 신기한 것 같아요. 전 한 번도 산에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기분은 약간 힘들지만 경험이 돼서 좋았어요. 네, 이 산악자전거 체험하고 싶은 분들 신청 방법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개인과 단체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기 좋은 자연 풍경을 즐기면서 산악자전거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인원 제한 없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예약 또는 홈페이지 예약이 가능한데요. 오는 10월에는 이곳에서 원주시장배 산악자전거 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색다른 활동이나 취미 즐겨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원주시가 운영하는 산악자전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악자전거의 매력을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주에 위치한 산악자전거 복합시설,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만은 특별한 취미를 갖기를 찾는 분들 좀 이 산악자전거 파크 방문해서 좀 새로운 취미 도전해 보시길 또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 옷 역사 전시관에서요. 원주 옷 칠문화의 역사를 맡는 사람들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이틀 전이군요. 18일에 개막했다고 하는데요. 8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오칠기 공예관의 김대중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원주 옷 역사 전시회 시즌 2라고 하는군요. 원주 예, 오칠 문화의 역사를 맡는 사람들. 이틀 전에 이제 개막을 한 겁니까? 예. 18일부터. 8일이 원래 예. 오칠기 공예관 개관 기념일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올해가 22회째죠. 아, 이 22번째 개관 기념일을 기념해서 일단 시작이 되었고요. 8월까지 예. 굉장히 길게 전시회가 진행되는군요. 예. 예. 자, 오칠기 공예관 이제 소초면 학곡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리 구룡사 들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 드림랜드 이제 들어가는 길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재작년에 이제 내부 시설 리모델링도 마쳤고요. 예. 올해 또 이제 22년째라고 합니다만은 572 공예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2001년 4월 18일 날 준공 개관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운영해 오다가 사실은 조금 침체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2020년에 리모델링을 이제 전면적으로 싹 해서 밑에 1층에는 그 오칠 카페 네. 내부를 전부 이제 오칠로 했어요. 바닥, 벽, 그리고 테이블, 의자까지 다. 그리고 네. 이제 판매장이 있고 2층에는 그다음에 그 갤러리, 낮은층 작품 상설 전시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공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2층의 전시장에서 그럼 전시회가 열리고 있겠군요. 예. 거기는 언제든지 이제 작품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전시 1950년대 원주 70의 주식회사 이제 탄생에서부터 이제 30여 년간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이제 저희가 알아야 할 게 그 혹시 원주 70의 주식회사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원주 네. 시민이라도. 그 위치는 태장 일동 사무소 뒤편에 지금은 상가로 바뀌어 있어요. 회장국 집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원주 70의 주식회사의 본관 건물이죠. 네. 1957년 1월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원주 70의 주식회사가 왜 이제 의미가 있냐면 대한민국 오칠의 역사에서 1950년에서 80년 사이는 공백기입니다. 없습니다. 개인적인 공방을 운영한 거는 있지만 어디에도 이렇게 회사를 개인 자본을 투자해서 무려 정직원이 60여 명에 이르는 이런 거대한 기업형 오칠 전문 회사는 원주에만 있었습니다. 예.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끝내 성공은 못했지만 그 유적을 그 흔적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역사로 남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때 흔적들 어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전시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사진, 그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사진 자료와 역사 이야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파종, 그다음에 육묘, 그다음에 식목하는 거, 원나무, 그리고 이제 오칠 정제하는 거, 그다음에 오칠기 공예품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 사진이 중심이 돼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관람객들이 특히 눈여겨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게 지금 있을까요? 예, 있죠. 저기 당시에 1957년에 치악산, 금대리 쪽에 치악산 일대에 108만 평의 네. 국유림을 임대를 했습니다. 네. 거기를 온나무 조림지로 만들어서 거기 이제 온나무를 심어요. 그 장면이 그 한두 명의 인부가 아니고 무려 100명이 넘는 인부들이 그 작업하는 네. 그런 사진도 있고 그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림 임대한 그 간판, 큰 간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108만 평에 대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원주에서 연 최초의 나전칠기 전시회가 1968년 7월 달에 열렸거든요. 네. 시공간에서. 거기에 이제 일사 김봉영 선생하고 테이프 커팅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일사 김봉현 선생이 또 이제 원주의 그 5.7기 산업과 굉장히 예. 뗄 수 없는 또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 원주 5.7기 공예 문화 그
시작점 그리고 또 5.7기 1세대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군요. 예. 제 일정이 8월까지라고 했는데요. 좀 네. 그 일정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할까요? 예. 저희가 원래 정규 휴관일이 네. 매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빼고 나머지 이제 요일은 주말은 당연히 주말 포함해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네.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무료 관람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음료, 커피를 비롯한 음료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 방문하셔서요. 또 원주 5.7기의 산업의 또 변천사 함께 또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5.7기 공예관의 김대중 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